경상북도 동해안 북동부 최북단에 위치한 울진. 울진은 등허리 긁어 닿지 않는 오지라 불리는 곳으로 교통이 불편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흔하디 흔한 것이 고등어이지만 부패가 빠른 생선의 경우 내륙 지역에서는 맛보기 힘든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륙 지방 사람들은 생선을 아예 맛보지 못했을까요? 발이 부르트도록 고갯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생선을 내륙 지방으로 운송하던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88번 국도 구슬령 고갯마루로 잘 알려진 이곳에는 바지개꾼이라 불리는 보부상의 후예의 애환과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울진 옛길, 구슬령 옛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울진군 온정면 외선미리에 위치한 구슬령 옛길은 평해와 온정의 보부상들이 동해안 수산물과 소금 등을 안동 등의 내륙으로 이송하기 위해 이용하던 고갯길로 한국판 차마고도라 불릴 정도로 험준한 고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억과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구슬령 옛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진에서 내륙 지방으로 가는 세 개의 길 중에 제일 남쪽에 있는 것이 이제 주령입니다. 주령인데 보통 이제 거기 사람들은 구질령 이렇게 하는데 본래 한문으로 쓰면 주령입니다. 주자가 구설 주자, 재령자를 써서 구설령입니다. 그래서 구설령 하다가 이게 이제 시골 사람들이 구질령 이렇게 얘기가 바뀌었는데 요즘 거기 가보면은 구주령이라고 한자로 이렇게 팻말을 붙여놨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표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명 하나를 고치더라도 상당히 많은 자본을 받아서 역사적인 그런 고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아마 표지석을 세울 때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후포 평해장, 기성장을 본 보부상들이 여기 영양 수비장으로 넘어가는 제일 지름길이 구설령입니다. 그래서 구설령인데 구설령 제일 정상에 가면은 옥녀 무덤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옥녀 무덤 올라가기까지가 제일 고개가 가파릅니다. 요즘은 뭐 길이 뚫혀서 그렇지만은 거기도 상당히 길도 험하고 에피소드가 많은 할 얘기가 많은 그런 곳이죠. 구설령에 대한 물목이 특별한 물목은 없습니다. 없고 거기도 기성이라든가 평해, 후포가 모두 다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이제 주로 해산물이 많이 통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1령, 또 고철령, 주령 이 세 군데 중에 가장 산적이 많았던 데가 주령입니다. 옥녀 무덤까지 올라가는 그쪽 계곡이 아주 험합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데까지가 워낙 이제 지형이 험하다 보니까 도둑들이 숨을 장소가 아주 많습니다. 거기 이제 전부 큰 바위로 돼 있어서 엄청난 바위 그 굴이 많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일반 사람들도 절대로 뭐 한두 사람이 다니는 거는 원래 옛날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주 때를 지어서 그것도 한낮에 넘어가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산에는 그 아계 이산인데 아계라는 이 사람은 조선시대 선조 임금 때 영의정을 지낸 분이죠. 이분이 이제 임진왜란을 났을 때 서해 유성룡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나라를 지키던 사람이죠. 영의정을 하던 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송강정철 그러니까 서인의 영수지요. 송강정철이 이제 탄핵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영상으로 있으면서 일본이 이렇게 큰 전쟁 준비를 하는데도 왜 대비를 하지 못했느냐 이래가지고 강력하게 탄핵을 요청을 해서 이산해가 기양을 오게 됩니다. 그 기양을 오게 된 것이 바로 평해로 왔어요. 그래서 평해를 와서 3년 동안 평해에서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 지역에 여러 군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악의 유고라는 책을 글을 쓰게 되지요. 그래서 울진에서 남긴 시만 해도 아마 한 280여 수나 될까요? 그렇게 많은 양의 시를 읊었고 그 주변 마을을 다니면서 자기가 보고 느낀 대로 기록을 남겼는데, 기문을 남겼는데 29개나 되는 기문을 남겼어요. 그렇게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거기 이제 주령을 올라다니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이라든가 보고 들은 유래들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악의 유고 책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 보부상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라진 지는 한 100여 년쯤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00년이면 이제 1900년 그 시점, 그때 당시 1900년 초까지는 이렇게 다녔는데 같은 장사를 하면서도 이름이 조금 바뀌죠. 이 이름이 도북군으로 바뀝니다. 도북군으로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서부터 6.25 직후까지 그거는 주로 이제 외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륙 지방으로 다니면서 양식을 받고 오고 서로 이제 물물 교환을 주로 하던 그런 사람들이 도북군이었어요. 옛날 그 태조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세울 때에 이제 뭐 보부상을 이용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임진왜란 때에 권율 장군이 뭐 행주상성에서 싸우고 뭐 했을 때도 보부상단들을 이용을 해서 군량미를 이렇게 이동을 했다든가 뭐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이 보부상단들은 조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조직이 아주 엄격해가지고 그 반수나 접장 이런 그 대표자들이 앉았던 자리에는 함부로 앉지도 못한다고 해요. 앉기만 해도 몰매를 맞고 이 사람들이 이 주막집에서 이렇게 자고 갈 때 베고 있었던 목심 이것도 베기만 해도 몰매를 맞았다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단체가 잘 되었어요. 위계 질서가 아주 확실했고 그래서 단체가 잘 되어서 어차피 뭐 정치적으로 이용이 좀 됐다고 봐야죠. 글쎄요. 저도 그때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마 우리나라의 우리 울진군만 얘기하면은 울진군이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12만이었습니다. 지금은 5만 명이 안 되죠. 1970년도 이후에 산업화 시대를 맞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다 빠져나가고 고령층 어른들만 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평해, 기성장, 후포장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오전만 빤듯하고 오후에는 사람이 없고 이런 정도로 아주 많이 쇠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부상단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농경화 시대, 1차 산업만 있던 그런 시대니까 요즘보다는 인구가 좀 많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하는 거리가 멀고 또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부패할 우려가 많죠. 그래서 울진 지방에서 거래되던 물목은 거의 다가 이제 건어물 또 아까 얘기했듯이 염장된 부분들입니다. 거의 다 이제 소금으로 절여서 염장된 물건들을 많이 가져갔고 아주 생물을 가져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백암 온천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주령인데 지금은 이제 그 백암산으로 새로운 도로가 나서 넘어가지만은 옛날에는 그 백암산 계곡 밑으로 넘어갔어요. 길이 험하고 그 길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부상단뿐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 또 관원들도 전부 그 주령을 넘어오게 됩니다. 그 주령으로 넘어가다 그 계곡을 가다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돌 포장길이죠. 그 계곡이 홍수만 났다 하면은 물이 많이 내려서 그 계곡이 계속 파여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둬서는 길이 없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돌로 포장을 했어요. 돌 넓이는 좌우 한 1m 정도 되는 넓적한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자연석이죠. 지금도 그 포장길이 남아 있습니다. 계곡 중간에 가다 보면은 이제 마예비가 있습니다. 마예비가 큰 바위에 이렇게 비석 형태로 조금 다듬어서 거기다가 비석을 만들었는데 그 군수 권준 영세불망비, 또 하나는 군수 신치영 영세불망비, 이렇게 두 개의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돌 포장길과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큰 이 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 가장 공적이 많은 사람들을 표창하는 거는 그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산중에 이제 비석을 만들어 세웠을 경우에는 아마 그 두 군수가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거나 아마 그래서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영세불망비를 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부상 옛길에는 중간중간에 주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다 쉬어야 되고 또 배고프면은 요기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 자연 발생적으로 주막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고철령 같은 경우에도 동막에 주막이 있었고, 저 넘어가면은 티밋 주막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듯이 이 구설령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외선미 1위 부락에 주막이 2개나 있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마 주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막은 여러 군데가 있었고요. 그 주막들이 나중에 이제 주막이 없어지면서 보부상단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뭐 선술집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변했죠. 지금 세계 길 중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보존을 좀 하자, 또 이래서 이제 숲길을 만들고 했는 것이 이제 11형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경치가 좋으면서 개발이 전혀 안 된 데는 고철형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이 고철형을 좀 이렇게 현대 방식에 맞게 현대 사람들도 가끔 힐링하는 장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대감 온천에 있는 그 주령은 주령 하단부에 저수지가 막혀 있어요. 저수지를 개발을 해가지고 주령 들어가는 입구에 한 30%는 저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아마 옛길을 찾는 데는 거의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가 이제 외선미 1, 2하고 1위하고 이렇게 갈라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가 비석거리인데 거기에는 비석이 3개가 있죠. 지금 3개가 있는데 본래는 5개 정도가 있었는데 거기가 옛날에 대로변이었습니다. 뭐 보부상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그 비석의 3개 중에 하나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울진이 울릉도 독도를 관할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울릉 수토사로 갔던 사람의 비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울릉도를 수토하러 갔던 혈령의 비석이 거기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할 자료들도 거기는 많아요. 구설령의 맨 정상에 보면은 묘가 하나 있습니다. 또 영양고 수비 땅에 그 옥녀 사당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옥녀라는 여자는 이제 뭐 우리 기록들을 보면은 그 주민들의 그냥 구전되는 건데 뭐 설이 많이 있지만 하나도 이제 확실한 건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그 옥녀 무덤이라는 거는 이제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 옥녀라는 여자가 적이 뒤쫓아오니까 일설에 따르면은 평해 혈령이 뭐 관인을 가지고 가다가 뒤에 쫓아오는 적들한테 뺏길 정도가 되니까 이 옥녀한테 맡겨서 옥녀가 가지고 갔는데 옥녀도 가지고 가다가 도저히 가져갈 수 없어서 중간에서 죽었다. 그래서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를 여기에다 길 아주 중앙에다가 묻어주면은
내가 이 길목에서 올라오는 적을 막겠다, 혼이 막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길 복판에다가 이제 무덤을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그런 이제 재미있는 스토텔링 자료들도 많이 있는 곳이 그 구설령입니다. 그래서 구설령은 자연 풍광이 아주 아름다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걸 훼손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슬령 옛길은 울진의 소금과 고등어를 내륙으로 이동했던 역사를 가진 귀한 곳입니다. 옛길이 신장로로 바뀌면서 예전의 풍치를 잃었고, 보존된 옛길 중 상당수는 임도로 사용되면서 크게 훼손된 경우도 있지만, 지금부터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리한다면 보부상과 옛길 등 지역이 가진 뿌리 깊은 역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